광주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의의 전당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난데없이 5.18 폄훼자들을 불러들여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5월 단체는 학술대회를 빙자한 모욕이라며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니까. 이진숙이가 국회. 5.18을 모욕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백골단 불렀던 김민전은 이유도 아닙니다. 또 들어온 그 국회 안에 들어와서 오염시킨 인물들 면면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저런 인물이 들어오니까 오물들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들을 했냐? 이영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옛날에 초심 형님한테 어르신한테 멱살 잡혔던. 5.18 문주화 운동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 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진숙은 5.18이 왜 성역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주동식이라는 인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은 이승만 전두환이고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라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가 나오고, 이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5.18을 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건데, 네. 한 나라의 어떤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거는 상징 자본의 힘이에요. 상징 자본의 이건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네.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부마 항쟁이 있고, 이어서 이 80년 광주가 있었고, 전두환 체제로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87년 민주화 제도가 왕립이 돼서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부마 항쟁, 광주, 그리고 87 항쟁까지에 걸치는 기간에 상징 자본을 민주 세력과 민주당이 확보한 거예요. 정치적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정통성을 가지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몰두하는 건 그 신화를 깨는 거야. 그래서 80년 광주, 저거, 저 폭동 난동 부리고 북한이 개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저 조선일보 옛날 특집 찾아보세요. 독일에 나치 홀로코스트는 전부 가짜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게 열려 실제로. 신나치들이 그런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걔들 다 감옥 가지 않아요? 거기 걸리면 거기는? 예, 근데 해. 가도 해.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의 상징 자본이 뭐냐면 바로 그 부마에서 광주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끊임없이 되풀이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인생과 그의 영향받은 이게 너무 크잖아. 근데 쟤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롱롱 타임 어고. 전두환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전두환은 별로 내세우질 않고 나라를 건국시켰다 하는 이승만, 산업사회를 이뤘다는 박정희, 먼 걸 계속 내세워서 소위 성장 담론, 성장 신화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끌어안든지 하나만 취사 선택하든지 이건 나중에 토론거리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 세력의 가장 큰 성장, 상징 자본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학교에서 리박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네. 저런 세미나로 여는 행동은 앞으로도 죽어라고 계속될 거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저것들은 옛날부터 저지랄 해왔어요. 근데 그걸 국회라는 곳에 끌어들인 이진숙이라는 인간이 열이 받는 것이고, 이진숙이 뭐 저런 거에 개념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서운한 게 있는지 그걸 넘어간 거래요. 그냥 기사가 냈으면 좋겠는 인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끔찍한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 예전에 그거 좀 환호받았던 이라크 그 종군 기자로 갔었던 그 행보도 기사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돋보이고 나야! 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리고 징계해야죠. 이진숙 행사를 개최한 그 주요 회장 이영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도 것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일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끔찍한 것들 많아요. 놀라워. 지금도 많죠. 전환길도 놀라워. 많이 있잖아. 근데 저걸 왜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후원해주는 사람들인가? 아니야, 그렇게 진짜.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은 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막 이 사람들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뒤로 뭐가 든든하게 또 들어오고. 조선 것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와갖고 총독부 때 나라 비슷한 걸 만들어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가 이용훈 주장의 요지거든. 그의 눈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당당하게.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서울대 이진숙 교수도. 제명 징계 촉구 했잖아요. 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아. 이거 말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진숙을 제명하자고 지금 규탄대회도 열렸거든요. 네. 일단 그 김민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글을 올려가지고 공직 박탈 사유다. 반드시 국회법 개정까지 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제명을 추진하겠다. 의정활동 중단돼야 된다. 이진숙은 하셨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망언의 무대입니까? 5.18 헌법정부수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송영길 후보의 말대로 이래서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수록이다. 이진숙의 5.18 공개 포럼 개최. 어제 이 뉴스 보고 좀 화가 난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말이 재조명인데 만약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일도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같이 개최한 단체부터가 좀 문제가 됐는데 새역사 국민운동이란 단체랑 했거든요. 여기는 예.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정의를 좀 반박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지금 주류로 돼 있는 분석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좀 비난하는 그런 단체랑 같이 포럼을 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진숙 의원은 이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고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금기가 가해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발제자로 나섰던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 발언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참석자들 간의 고성이 있었는데 이건 영상으로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예.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제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연간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경제개발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이제 발언 때문에 참석자들이 항의하고 이래서 소요 상황까지 있었고요. 예. 이 발제자들의 발언 한 번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이영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이 5.18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했고요. 주동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는 살인마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서 시위가 격화한 거다. 예.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전두환 씨는 살인마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런 건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 진압하는 과정을 사실은 다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실제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해당 단체에서는 전두환에겐 책임이 없다. 당시 군 지휘계통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온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규탄대에 열어가지고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선은 긋고 있어요.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쪽에서 한 거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말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새 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하고 함께한 그 학술 대회라고 하는데 5.18 왜곡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학술적 모임 뭐 이런 거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그거를 외피를 쓰고 한 거예요. 예. 뭐 이진숙 의원이 초두에 얘기한 게 원론적으로 맞죠. 뭐 저는 5.18이 뭐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비판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게 새로운 내용이냐. 사실은 이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을 긋는다라고 예. 얘기하지만은 북한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선을 긋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약간 냄새를 풍기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영훈 교수 이제 반일 종족주의 얘기했던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게 광주 정신은 퇴행적이고 주체 사상에 친화적이다. 예. 그날 출연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5.18은 폭동이고 소요 사태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 맞는데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갖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한국에 있는 이제 그거를 믿는 북한군이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광주는 빨갱이들이 그런 거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들의 표를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정치적 목적인 거죠. 자유한국당 때도 한번 이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사실은 좀 해서 너무 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했죠. 예.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래서 그때 징계를 했던 걸로 약하지만 징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방치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아예 뭐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런다라면은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할 말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원내 부대표단에서는 여러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말렸대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원내대표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말렸는데 이진숙 의원은 안 들었다 그러고 다만 이제 당권파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지도부 짝에서는 딱히 이제 연락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윤리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지도부 쪽에서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좀 안 하거나 약하게 하면 예. 그럼 이제 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결과적으로는 당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다시 5.18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극우적으로 회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뉴스를 다뤄줘야 되냐라는 고민도 이럴 때는 드는데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은 그걸 노린 것 같아서.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행사 공동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이 뭐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다 보니까 대표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작 전부터 우려가 많았고 실제 포럼에서도 이영훈 대표가 한국을 지배하는 마쿠 권력자인 딥스테이트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다. 좌파 세력이 독점하는 문화 권력 해체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용삼 페맨마이크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당시 지휘관들의 초동 진압 실패로 시위가 격화된 것이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숭만치 않은 관계고 5.18 문제 해결은 대외적으로 고립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토론회를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극우단체들이 5.18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왜곡된 재정의를 시도하려고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무슨 심포지움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그때 국민의힘에 뭐 지금 강원지사 했었던 지금이 아니고 김진태 전 지사 또 부산 지역에 아마 그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뭐 약사 출신이었던 뭐 어떤 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5.18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진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강원지사 공천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일이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고, 전에 약간 눈에 띈 게 이영훈 교수하고 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인데요. 뭐 이영훈 교수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반일 종족주의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나, 그러니까 일제 36년 지배를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그런 분이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분인데, 이분이 역사 전쟁의 타겟을 바꿨구나. 이게 친일 그쪽은 장사가 잘 안 되나? 갑자기 현대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을 선포한 이제 이런 자리였는데, 어제도 보니까 무슨 제목을 학술회 이런 식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역사 왜곡은 자칫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학술 연구다 이런 명목으로 포장은 했던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5.18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늘 해왔던 그런 주장이고, 폭동이고, 그리고 당시의 진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됐고, 결국엔 이제 좌파들이 이런 5.18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일종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제가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이진숙 씨가 왜 저런지는 알겠어요. 저분이 어쨌든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끊임없이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자기 나름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말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거는 막았어야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디 행사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걸로 당원권 정지 당했던 적이 있어요. 네. 최고위원도 날아가고. 근데 그런 그5.18의 5.18과 관련된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5.18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나 노력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걸 막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당신 징계받는다, 이거 윤리위에 이거 반드시 올려서 중징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원내 부대표단인가 뭐 전화 몇 번 해가지고 약간 소극적으로 말리는 신용만 낸 거가, 이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에 반대했구나.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저변에 이런 인식이 은근히 깔려 있고,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더 그런 이 흐름이 강해지고 있구나.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과연 이진숙 씨를 윤리에 제소해서 처벌하는지. 전례로 본다면, 판례로 본다면 저거는 중징계감이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극우화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인가 계속해서 극우화하다가 결국은 이제 5.18에 대한 상당히 도발적인 망언들이 나오죠. 그때가 황교안 대표 체제였었어요. 그리고 당원들도 굉장히 이제 극우화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그런 망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소영웅화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 임해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죠. 그리고 나면 다시 반성 모드로 해서 5.18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점이 결국은 윤어겐의 어떤 미련과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이 주도하면서 5.18을 재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당에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경쟁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거 자체도 상투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5.18 특별법을 구체화한 대통령이 바로 이 보수 정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18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했는데, 이게 다시 왜 되돌이표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민 다수의 어떤 조롱을 넘어 이거는 이제 맹비난을 당해도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그 참석자들 사이에서 현장에서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포럼 직후에 이진숙 위원이 이제 이번 포럼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폄훼하는 취지의 토론을 열었다고 비판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 입장은 아까 거기서 인사말 할 때 다 했습니다. 국회를 어쨌든 해산하는 걸 주도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는 토론인데 이걸 국회에서 여는 게 적정하냐? 아니 내가 설명드릴게 내가. 오늘 발표 더 손대지 마세요. 오늘 그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우리네 MBC니까 더더욱더 MBC를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할 때 질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늘 5.18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열었냐 이렇게 물어야지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왜 열었냐 이렇게 물으면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런 주장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나왔는데 자격이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는 기자로서의 질문하는 가치가 없어요. 기자로서 그런 질문하면 되겠냐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 건 본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저런 게 유행인가요? 기자가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을 하거나 질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거나 아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기시감이 들잖아요. 그 여야의 그 색깔이 짙은 분들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태도로 지금 언론을 대응하고 있어서 좀 저런 것도 그 유행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실제로 5.18 폄훼가 있었잖아요. 그 토론회에서 소요 사태라고 얘기하고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전두환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무슨 인민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명백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마치 무슨 기자가 전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본인이 아직도 무슨 뭐 데스크나 언론사 사장인 줄 아는 모양인데 굉장히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 징계 안 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저걸 용인하고 승인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런 거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뭐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5.18과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렇게 멀어지거나 척을 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는데 이걸 머뭇거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증명이 다 깨지는 거죠. 다시 5.18에 대해서 그런 극우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극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5만 가지를 들어서 당내 무슨 징계 정치, 당 기강이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극적이긴 한데 당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도 토론회 취소하라고 뭐 권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치게 소극적이긴 하지만 5.18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국회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무 대응이나 조치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국민적인 그런 평가 내지는 심판을 받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갤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40%대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파가 25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못 받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5.18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가해진 그런 만행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직접 봤든 안 봤든 모두가 증인이고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 기자 출신으로서 동료 후배 기자겠네요. MBC 기자에게 대하는 그 태도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태도로 볼 때 굉장히 민망하네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그 언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는 듯한 그러면서 뭐 취지를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취지가 뭐라는 것인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이 당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했고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윤리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보니까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점식 원내대표도 개최 전에 취소 요청했는데 강행이 된 거다. 당의 공식 입장은 그런 주제를 갖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를 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리비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한 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서범수 의원의 그 무슨 돌려차기 해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망언이었다고 보는데 즉시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이 출당,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아니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볍습니까? 그 문제보다? 저는 훨씬 더 무겁고 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역사 왜곡과 역사 조작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사과도 했죠. 그분은 심지어. 근데 지금 저렇게 뭐 5.18 폄훼 발언이 없었다고 뻗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뭐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왜 중단을 못 시킵니까?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력히 경고했고 이거는 필히 징계한다. 이 제명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면 했겠습니까? 저거를.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식의 이제 5.18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진숙 씨하고 또 현 지도부하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이념적 거리감 이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일종의 우군이고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아마 솜방망이거나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도대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윤리위나 당 기강이나 징계라는 게 무슨 근거냐. 결국 이제 당권파가 가까우면 다 봐주고 아니 그 뭐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징계 받기도 하는데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우재준 최고위원 동료 그 최고위원을 향해서 뭐 어린 놈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도 징계한다는 얘기가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윤리에 회부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또 한 번 이 그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 내부적으로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동안에 무수한 5.18 관련된 잘못된 발언들 이것과 싸우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광주나 5.18을 폄훼하지 않는 정당이다라는 걸 만들어 오기 노력을 했는데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갤럽 조사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한 결과고 민주당 41%, 국민의힘 25%로 나타난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현역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영훈 대표에 따르면 오기로 했던 한 의원은 갑자기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는 했고 그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서울 구로울 당협위원장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당권파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거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도서관 측에 행사 취소 포함해서 우려 메시지 전달했는데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이 이거 정상적인 절차 대관이라서 취소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규택 더불어민주당 박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황 관장 해임까지 요구를 했고 이제 황정근 관장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이고 국힘 추천받아서 임명된 인물이다 보니까 아 이거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큰 차원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도서관장은 야당한테 추천권을 줍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근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저는 도서관장이 그 장소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됐다고 봐요. 근데 뭐 이미 대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거였겠죠. 글쎄요, 뭐 또 국민의힘 추천된 그 도서관장을 뭐 해임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야 관계가 또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준엄하게 경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5.18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이거를 정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런 상황이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우화된 그 당원에게 소구하는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개인의 이해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도서관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문제는 조금 이제 예민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행사의 내용을 과연 관장이 알았을까?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목 가지고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물론 이제 우파 진영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내용까지 설명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 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진숙 의원이 맥을 끊어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범수 의원이나 징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티키타카라 그러나?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페인 노게인님은 목적 달성 당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끌고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학술적인 목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명목 하에 이런 주장을 가진 포럼을 여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숙 씨가 좀 일종의 야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파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중심성이랄까, 이런 걸 본인이 확고하게 가져가겠다.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약간 이제 길거리 스타일이잖아요.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뭐 피켓 들고서, 그리고 태극기 휘두르면서 그 선관위 부정선거 외치고, 그런 일종의 이제 아스팔트 행동주의 우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진숙 씨는 약간 그런 우파 이데올로기의 상부 구조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어떤 향후의 정치적 진로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켜서 그런지 대선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등장을 해요. 물론 뭐 미미한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런 게 본인을 더 자극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확고하게 우파의 중심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할까, 이런 국립 끝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그러나 저는 이진숙 씨가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은 우파도 역사적 합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고, 전두환은 우파에서도 배제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정치인, 이미 배제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게 일종의 이단이죠. 그래서 저는 이진숙 씨가 뭘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극우 일각에서는 환호하고 각광을 받겠으나 저게 대중적인 어떤 평가나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2018년도인가요? 그때 그 여성 의원도 5.18 망언을 함으로써
당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던 것으로 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일종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파 파퓰리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원들, 지지자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강성의 이념적 정향을 갖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라는 테마로, 그리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5.18을 테마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평을 누리리라 하는 계산을 하는 건가라고 의심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방송 기자잖아요. 근데 그 지금 어제 열렸던 그 포럼에 나온 용어들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막장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영향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언론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 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가 그 정치적 이해와 함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구상을 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해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